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희렌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벌써 저희 채널에 한번 모신 게 2022년 7월 4일이었어요. 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딱 2년째 만나는 건데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책도 이렇게 나오고 덕분에 이렇게 데니스님을 다시 보게 됐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가까워져서 네네네. 이렇게 촬영이 아니더라도 많이 뵀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로 나오신 책이 있는데 호감의 시작인데요. 딱 호감하면 희렌 최고, 매력하면 희렌치 아니겠습니까? 우후, 감사합니다. 책을 보면서 되게 특이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 희렌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느꼈던 게 저랑 비슷한 점도 많이 있으시고 저랑 비슷한 상처도 있으셔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을 들으면서 봤어요. 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또 봐주시고 질문지 자체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감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끌리는 자매 같은 느낌이 있었구나. 그럼 제가 책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저야 뭐 희렌님을 워낙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갖지 못할 그런 존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책도 잘 되시고 과찬이십니다. 유튜브 채널도 크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여자분으로 보이시는데 근데 의외로 불안감과 질투를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열등감 혹은 질투심을 느낄 때 이것을 똑똑하게 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질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 정도면 진짜 질투 안 하고 상대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편이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참 오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건 그 친구의 재능. 잘했어. 그리고 질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누가 뭘 잘해도 멋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막 팬이 되었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돈이 많나 보다. 와, 멋있다. 어떻게 버셨을까? 나도 그걸 배울까?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첫 책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책 나왔을 때. 할 말을 합니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이후로 저랑 비슷한 장르이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 중에 베스트셀러를 1위를 하시고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을 뵈면 갑자기 너무나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책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는 게 뭐지? 막 이러면서 괜히 그분과 저의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질투심의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배가 아프구나. 그 이후부터 내가 왜 배가 아플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질투심을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욕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책을 열심히 써서 저자로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나는 두 번째 책을 한 권 더 써야겠다. 그리고 저자로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내 욕망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나의 열정, 에너지, 불씨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질투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투를 느끼는 부분을 발전시키면 참 삶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뭐를 질투하고 있으면 나는 이걸 잘하고 싶은가 보다. 이걸 열심히 해서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전환시켜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건강한 질투심인 건데 불건강한 질투심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좀 까고 싶어하고 맞아요. 누르고 싶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희렌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더 잘하고 싶은 에너지로 바꾸신 거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투라는 걸 느낀 게 그분을 그냥 존중하지 않고 아니야, 나보다 못한 게 있을 거야. 막 깎아내리고 싶은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계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 선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조차도 이렇게 배 아파하는 것을 보면 이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정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구나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희렌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런 분도 저런 감정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맞아요. 책이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그만큼 제가 책을 쓰고 싶고 잘 됐으면
바뀌었으면 좋겠군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좀 착하고 선하다라는 의미가 칭찬이 아닌 좀 어수룩하고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히렌님은 이런 선하다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선함에서 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히렌님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선함이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로 뭐로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좀 추상적이라 다정함이라 일컬어 봤습니다. 그럼 이 다정함이 매력이 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일관성. 내가 호감을 단기간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다정한 사람인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평소에도 선하고 다정한 사람, 항상 일관적인 다정함을 유지했을 때 이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선함과 그 다정함의 에너지가 진실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일관성과 내 주변뿐 아니라 세상에게도 다정할 것.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일관된 선함을 갖고 있고 다정한 사람이구나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통 우리는 다정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기분 좋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잘했다가 막 엄마한테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막 와 막 이래서 막 얼마 전에도 엄마 미안해 막 사과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관된 다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노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기도 해요. 체력 그렇죠. 네. 체력이 떨어지면 일단 짜증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도 과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운동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몸에 좋은 걸 먹어야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에게도 다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내 바운더리에 있는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랑 좀 상관없는 남한테도 그냥 스치는 사람에게도 오늘 그냥 마주치는 뭐 버스 기사님 뭐 잠깐 인사하는 분들 사실 나랑 엮일 일들은 없지만 그런 세상에게도 일관된 다정함을 유지하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래의 매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책의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의 제목을 내고 나의 호감의 시작이 누구였나를 생각해봤어요. 저희 엄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가장 큰 호감을 느꼈고 엄마의 많은 면을 제가 닮았어요. 아 내가 엄마를 되게 호감을 생각을 했는데 또 에필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엄마처럼 나도 밝고 다정한 에너지가 있지만 그 호감 가는 이면을 모두가 좋아하진 또 않더라고요.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법에 맞춰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받아주지 않는 세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로 변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유튜브 악플 다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뭐 강아지 영상 올려도 아기 영상 올려도 악플은 늘 달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때문에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다정해도 가식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나만 괜찮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아니야 나는 선함이 최고의 매력인데 다정함이 최고의 매력이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자신에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 외모가 좀 약간 세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세 보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 되게 세심하고 성격이 좀 유한 그럼요. 성격인데 근데 이렇게 좀 착하고 선함을 유지하면서도 기가 세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선하게 하다 보면은 또 만만하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선해 보이면서 기가 세 보이는 느낌도 필요한데 히레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하면서도 아 이분은 기가 세고 함부로 못 대하겠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었나요? 이 고민을 해봤던 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별로 안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선한데 자기 중심을 잘 지키면서 기가 좀 센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는 분들은요.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확고한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여유 있게 즉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감정의 임계점이 높으시더라고요. 물이 끓는 그 임계점이 감정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빨리 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화를 되게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 근데 조금 저 사람 기가 세다 좋은 쪽을 하는 분들은 좀 화를 잘 안 내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기가 세고 중심이 단단한가를 봤을 때 마음속 여유가 확실해서 화를 안 내시는 그런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계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저분은 되게 여유가 있고 기가 세지 했을 때 나중에 그분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굉장히 다사다난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등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스스로 단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 화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해탈한 사람처럼 나는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시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게 또 정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서만 살다 보면 그쪽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고와 시각을 가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울컥울컥 화를 내거나 반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감정의 임계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만의 기준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준에서 좀 화를 내는지 아니면 여기는 화를 내도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실 텐데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기가 센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내 기준에 뭐가 어긋났을 때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아닌 걸 아니라고 잡을 수 있는 용기도 어떻게 보면 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도 막 언성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차분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더 무서워, 차분하게 그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경우가 네, 착한데 좀 기가 세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은 그냥 착한데라는 조건이 좀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